저도 그냥 몇 명의 인사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살짝은 이제 긴장이 흐른 그런 대화였다고 보고.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요청을 한 겁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다만 저는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다. 예,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반등한 윤석열 후보, 그 힘을 더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 홍준표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 만났는데요. 이제 홍준표 의원의 선대변 합류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기존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공천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거 맞으세요? 국정 운영을 담보할 조치를 요구하신 게 맞으세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 공천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행동 능력 뛰어난 사람,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요청을 한 겁니다. 이른바 홍준표 의원과 만찬회동 후폭풍 얘기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전략 공천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홍준표 의원의 어젯밤 만찬회동에서 요구 내용이었는데요. 그 뒤로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원장이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으로 마이크를 잠시 넘겨보겠습니다. 축사를 하신 행사가 하나, 기독교 관련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저도 영상 축사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좀 다들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왔다가 오늘 원장님 또 같이 뵙게 됐습니다. 네. 아니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난 11월 이후부터 우리 당의 경선 후보님들하고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당의 이 공식 후보를 하여튼 조건 없이 도와주고 지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얘기 더 한 게 없습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원장님을 종로에 전략 공천을 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감정이 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략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누지 않았을까요? 아니 원장님은, 우리 최재형 원장님은 아마 그런 대화 자체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최재형 원장님하고 대화한 건 없습니다. 네. 이제 만나러 가실 건가요? 잘 안 들려요. 이후에 대통령 만나러 가실 건가요? 지금 이후에? 지금 이후 아니더라도 다시 아직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맞은 최재형 원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전략 공천 아니더라도 경선으로 나올 생각이세요? 지금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뭐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집중해야 된다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 그러면은 이 앞으로 상대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도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제가 도울 생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는 상의하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최재형 종로 공천설. 이것 때문에 오늘 부랴부랴 저렇게 수많은 기자들이 두 사람의 만남에 집중해서 저렇게 취재지 몰렸는데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홍준표 의원과 만찬회동에서 홍 의원이 공천을 요구한 사실이 오늘 오전부터 새롭게 알려졌죠.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두 사람 다 홍준표 의원을 경선 과정에서 도왔던 인물들이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어제 만찬은 그 결과는 굉장히 놀랍고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홍준표 의원은 지금 그 공천 뒷거래를 그 윤석열 후보한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걸 공개해서 나는 거래할 뜻 없다. 이걸 밝힌 거죠. 지금 최재형 원장이나 뭐 이진훈 전 그 수성구청장이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지역에 공천을 하면 그건 당연히 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해야지 이렇게 특정 정치인이 후보에게 요구한다는 게 이게 공정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상식적입니까? 대단히 이거는 그 잘못된 일이죠. 우선 그 종로는 아마 당에서도 종로하고 서초갑은 이제 전략 공천을 할 것 같은데 특히 종로는 러닝메이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후보가 아닌 사람이 종로에 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는 그 향후에 당의 그 운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그거 역시 후보와 대표, 사무총장 이런 공식 기구를 통해서 논의될 일이지 홍준표 전 후보가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런 행태에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 경선에서 지고 그날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죠? 마치 뒤에서 계속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대면서 혹시 윤석열 후보 낙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선거 50일도 안 남겨놓고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갖게 해요. 그리고 종로하고 대구 중남 지역구를 특별히 거론하고 대단히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안철수나 원희룡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은 정치적 이력이 덜한 최재형 원장이 해서 당선되면은 본인의 정치적 그 위상이 좀 덜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을 혹시 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중남에 예. 그 출마하신다는 전 수성구청장은 이번에 대구시장 나오겠다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그 캠프 내에서 돌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장 나오지 말라고 대구 중남 지역구 출마하라는 얘기가 됩니까? 이런 정치적인 공학이 오고 간다는 거는 대단히 듣는 그 유권자들로서 특히 대구 시민 그다음에 중남 유권자들, 알겠습니다. 종로 유권자에게 불쾌한 일이고 이거는 예. 그야말로 청산해야 될 부정치죠. 이렇게 정치하면서 무슨 2030에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030 청년들이 도대체 홍준표의 정치를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홍준표 의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홍준표 의원에게 예.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태 정치한다면은 알겠습니다. 예. 원팀 필요 없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첫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꽤 비판 수위가 높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게 바로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잠시요. 좀 전에 나왔던 속보 몇 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속보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원장이 오늘 5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요. 여기에서
대선 후보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종로 전략 공천설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부인을 했고 최재형 전 원장은 정권 교체에 어떤 힘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정리가 됐는데 앞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홍준표 의원 만날 계획이 있냐고.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버린 거죠. 김종인 버리고 이준석 안고 홍준표 버리고 최재형 안고 뭐 이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윤석열 후보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의원 문제로 사실 일파만파 타격이 받을 것 같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뭐 이제 본인의 어떤 나쁜 비판적인 어떤 얘기를 하게끔 이제 촉구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의 꿈에서 윤석열 후보 비판했던 거 다 지우고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공천 2자리 달라. 이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의 전형인 것이고 이게 된다고 해도 나눠먹기 원팀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마 이것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의 꿈에 많은 청년들이 왔었는데 사실 그 청년들을 모독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홍준표 의원은 전면적으로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장면에서 내홍이 이제 이걸 만들어지지 않을 것을 지금 노력하는 그 과정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분 모두 홍준표 의원을 비판하셔서 제가 일부러 반대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은 이게 보통의 선거가 아니라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략 공천이 필요해서 그 말을 건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전략 공천 요구에 곧바로 당내에서는 오전부터 반발 기류가 있었습니다. 구태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가족의 비리에 대해 가지고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의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어떤 정책 선언의 의미로 하고 이런 것은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 후보 입장에서 다소 불쾌하고 좀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천에 대한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당내 목소리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어요. 근데 특히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는커녕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상 홍준표 의원을 겨냥했는데 제가 앞서 오늘 속보부터 현장에 있었던 목소리까지 쭉 들어봤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런 후폭풍들을 예상 못하고 그걸 던졌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게 갑자기 이렇게 2자리 공천이 특정해서 언론에 새어나간 것 자체를 홍준표 의원이 예상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겁니까? 본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 그다음에 경선이 끝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취했던 어떤 포지션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원팀을 위해서 윤 후보가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아마 잘못 오판하신 거 아닌가 싶고. 근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권영세 사무총장이나 이준석 대표, 어쨌든 또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지금 종로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 있거든요, 보면. 예. 일단 그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선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특히 당선 가능성을 중시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게 어떤 국민들의 이 지지 여론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파악해서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쪽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가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께서 이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도부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권영세 사무총장께서 오늘 아침에 아마 강한 비판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앞서도 뭐 부랴부랴 최재형 전 원장을 윤석열 후보가 만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오늘 당내에서는 이슈가 이 얘기였기 때문에요. 사실 논란이 커지니까 윤석열 후보도 교통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조금 전 호텔에서 있었던 그 영상 말고 그 전에 윤석열 후보의 가장 최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공천권 대상 두 분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정확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